そろそろ取りに行こうか。ワンピース。 이번 원피스 1167화를 통해 로저의 적단 출신이자 빨간머리의 적단을 이끌었던 샹크스가 마리조아로 돌아간 과거의 비밀이 공개되었는데요. 나아가 엘바프의 저주받은 왕자 로키와 연락을 취한 모사공의 정체는 바로 용궁 왕국의 왕녀이자 고대병기 포세이돈의 시라오시일 수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15년 전 티치와 싸웠고 마리조아로 입성해 천혜의 조약에 동의하며 인장을 새긴 샹크스의 선택과 루피를 통해 800년 만에 태양신 니카의 부활을 이끌어낼 수 있던 샹크스의 계획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화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장면은 록스가 죽은 이후 하랄드는 과거 거인족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 정부의 명령을 수행하며 해적들을 격파하고 있었는데요. 소문이 자자했던 안개가 자욱한 바다에 해적선을 덮치는 마물이 나타났다. 그렇게 엘바프의 국왕 하랄드는 평화의 맹세를 증명하기 위해 해군의 지원군으로서의 삶을 이어나갔고, 이어 록스의 적단 출신 뉴게이트, 빅맘, 카이도, 그리고 금사자 시키와 해적섬의 제독 왕직의 모습이 공개되며 해적으로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나아가 로저는 갓벨리 보물상자에서 발견한 샹크스와 견습선원 버기와 함께 모험을 하며 세계의 진실에 다가갔고, 샹크스는 환한 웃음을 지은 채 해적 생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원피스를 발견해 해적왕으로 탄생한 로저는 24년 전 스스로 해군에 자수하며 처형당했지만 다가올 거대한 전쟁을 위해 대해적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해적의 시대가 도래하자 정부는 강인한 거인족을 잇따라 영입했고, 나아가 정부와 해군의 수족이 된 하랄드는 마침내 오르성과 마주할 수 있게 되며 신의 종인을 뜻하는 인장을 왼쪽 팔에 새긴 채 영광이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신의 종인으로 진급한 하랄드였지만 이내 나스주로는 계약에는 총 3단계가 있다며 천혜의 계약은 희미한 연결에 불과하다는 특징을 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하랄드를 바라본 나스주로는 너가 만약 기사가 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이 세상의 깊은 곳을 알 수 있다는 말과 함께 13명의 선택된 자들과 신 사이에 오가는 진정한 맹세, 바로 심해의 계약과 심연의 계약도 존재한다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렇게 선택된 자들은 5명의 오르성과 이무를 두령이자 두목으로 부른 신의 기사단으로 미루어 볼 수 있어 당시 이무에게 선택받은 인물은 13명이라는 사실과 그들 모두 어비스를 통해 이동할 수 있고, 나아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마저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랄드는 기사단의 칭호를 받을 수 있다면 엘바프도 정부의 가맹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표정을 감출 수 없었고, 이후 어인섬 용궁 왕국의 국왕 넵튠을 만나 곧 왕녀가 태어날 거라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더불어 당시 넵튠은 딸이 크면 로키에게 시집을 보내고 싶다는 농담을 던졌고, 이어 하랄드는 시라오시를 모사모사라 부르면서 로키와 오랜 시간 전보벌레로 인연을 맺은 정체가 바로 시라오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전보벌레를 보면 모사라는 뜻, 즉 북슬북슬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각 캐릭터의 특성을 지닌 전보벌레의 형태와 유사하지 않지만 시라오시와 같은 유약한 성격과 나아가 하랄드가 어인섬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로키가 사용하고 있는 전보벌레의 주인은 거인족 중 하나인 하랄드나 로키를 동정하고 있던 야르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엘바프로 돌아온 하랄드는 오하라에서 돌아온 사우로에게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아달라며 국왕의 비호 아래 오하라의 서적을 부엉이 도서관에서 지켜낼 수 있었고, 이어 두 번째로 주목할 장면은 바로 15년 전 피셔 타이거를 해방시킨 정체불명의 인물, 바로 샹크스의 결단이었습니다. 먼저 실상은 인간들에게 사로잡혀 노예로 팔려온 피셔 타이거였지만 이내 탈옥을 결심하며 마리조아를 탈출하려 했었고, 이어 도주하는 모습을 어떤 남자가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피셔 타이거가 정체불명의 인물을 공격하려 했지만 그 순간 실루엣의 남자는 피셔 타이거에게 부착된 목걸이를 부셔주었고, 반면 피셔 타이거는 정체불명의 인물의 붕대를 찢게 되자 피가 조금씩 흘러나온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처럼 조력자의 도움으로 구속구에서 벗어날 수 있던 피셔 타이거는 수천에 달하는 천룡인의 노예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고, 그중 행콕도 마리조아에서 달아나며
그 사건 이후 피셔 타이거는 노예 해방의 영웅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자 마리조아에 방문한 하랄드는 소머즈를 통해 현재 범인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어 옆에 있던 피거랜드 갈림은 자신의 아들 샴록과 샹크스를 처음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이처럼 피거랜드 가문의 혈통이자 철룡인 샹크스가 로저의 적단 해산 이후 마리조아로 돌아온 가운데, 그 당시 갈림은 샹크스의 강함이 샴록과 필적하다 말했고, 반면 하랄드는 샴록에게도 느꼈지만 너와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하려 하자, 반면 샹크스는 정색하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샹크스의 행동에 하랄드는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말했고, 이어 샴록과 단둘이 대화를 이어나간 샹크스에게 바로 하랄드와 같은 신의 종인이라는 계급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렇게 15년 전 샹크스는 천혜의 조약에 동의한 상태였으며, 왼팔에는 하랄드와 같은 인장을 새긴 상태였고, 이어 붕대를 감았던 유력한 이유는 그 시절 티치와의 전투에서 왼쪽 눈에 상처를 입은 시기였기에, 기사단의 단원이며 이미 진정한 맹세를 마친 샴록 또한 샹크스에게 회복이 필요하다 말했는데요. 이처럼 당시 샹크스는 사건의 단서를 묻게 되며 24년 동안이나 삶을 허비한 기분이 어떤지 상상이냐 할 수 있냐는 반응과 함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게 됩니다. 한편 하랄드는 울분이 있는 샹크스의 태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지만, 피셔 타이거의 목걸이를 파괴한 인물의 정체는 바로 붕대가 뜯긴 샹크스가 유력했기 때문에, 그 시절 샹크스는 정부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기 위해 잠입한 스파이의 역할을 목숨을 건 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마리조아로 돌아온 샹크스는 지난 24년간의 삶을 부정했지만, 나프텔에서 돌아온 로저에게 질문을 한 후 샹크스는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나아가 로저의 처형식 이후 원래는 나프텔에 도달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는 심정을 버기에게 들려주었죠. 그렇게 샹크스는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있었지만 로저의 처형식 이후 마음이 바뀌었듯이, 만약 로저에게 공백의 100년에 관한 진실을 듣게 되었고, 나아가 태양신 니카 열매의 존재도 알고 있었다면, 샹크스는 로저의 의지를 잇기 위해 자신의 목표를 잠시 내려놓으며 인도자가 되기 위한 운명을 선택했다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와 정부에 잠입한 샹크스는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려 했을 것 같고, 나아가 1년 후 엘바프에 당도한 샹크스는 마리조아에서 대화를 나눌 수 없던 하랄드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는 속사정을 가반에게 들려줍니다. 이처럼 당시 성지에서 말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말한 샹크스의 말을 미루어보면, 정부가 금기시하는 공백의 100년과 포네그리프의 해독, 그리고 태양신 니카의 열매를 감추기 위한 고무고무 열매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당시 샹크스가 니카의 열매로 생각할 수 있는 엘바프에 전해 내려오는 금단의 악마의 열매나, 아니면 정부가 엘바프를 이용하려는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지는 자세한 내막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국 하랄드는 14년 전 그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어 1년 후 빨간머리 해적단으로 복귀한 샹크스는 후주우가 후송 중이던 정부의 배를 습격해 고무고무 열매를 강탈했고, 이후 이스트블루 후샤 마을에 1년간 정착하며 탐험을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곳에서 선장 로저와 똑같은 말을 하는 루피를 만나게 되었고, 이어 고무고무 열매의 정체와 동물계 열매에도 의지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샹크스였다면, 루피가 니카의 열매를 먹은 건 우연이 아닌 필연적이라 생각해 정부와 희미한 연결이 남아있던 자신의 왼팔을 일부러 뜯겼다는 샹크스의 계획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때문에 흰 수염을 만났을 당시 자신의 팔은 새로운 시대에 선사하고 왔다는 반응과, 이어 루피가 전설의 열매를 각성하자 이내 웃음을 짓게 된 샹크스의 표정을 미루어 보면, 샹크스는 13년 전 고무고무 열매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견문사례라 불리며 패왕색 패기를 지닌 샹크스가 왼쪽 팔을 일부러 내어주며 정부에게 남겨진 연결마저 끊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운데, 과연 15년 전 샹크스에게 상처 입힌 티치는 경험의 차이를 통해 샹크스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샹크스가
원피스를 찾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무엇일지는 앞으로 공개될 원피스 최신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